네, 1시 2분 20초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네 가지 있는 뉴스, 오늘의 네 가지 뉴스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어제 오전 10시 50분쯤부터 밤 10시 40분까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2시간 만에 검찰청사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는 기다리던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에 이제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대표가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을 하고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에도 답은 기소로 정해져 있다. 검찰의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죠. 신병 확보 시도나 기소 이런 것들이 다음 절차일 겁니다. 검찰 쪽 분위기 전해진 보도가 있습니까? 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는 방향을 사실상 방침으로 세운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검찰이 앞서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 실무진 또 두산건설 전 대표를 기소할 때 보면 공소장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네. 이때가 이제 지난해 9월인데 이후 두산건설뿐 아니라 네이버 등 다른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쌓았다는 입장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성남시에 제기할 민원 문건 그리고 성남FC에 후원해달라는 요구를 실제로 받았다는 기업 관계자의 진술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광고비가 무려 160억 원에 달해서 이 대표의 혐의가 무겁다는 점을 앞세워서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구속영장 청구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기소에 앞서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검찰의 입장에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대표에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체포동의안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크죠. 이 경우에 이제 검찰이 신병 확보에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를 향한 비판이 더 커지는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불구속 기소든 구속 기소든 이번 달 안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칼을 뺐는데 엉뚱한 칼이 되면 그 칼이 검찰을 향하게 된다. 이런 우려죠. 여야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먼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KBS 라디오에서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개인 뇌물 착복 사건이 아닌데다가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적다고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이 대표가 권력을 갖고 편을 먹으면 용서가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이 대표가 기소돼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은 인천 일정이 있네요. 네, 오늘 오전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 대표는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인천 신항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성남FC 시민구단의 기업들이 후원을 해주고 후원 내지는 광고 집행을 해주고 그 대가로 개발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용도 변경을 도움받았다가 핵심인데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서 받은 건 없습니다만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제3자 뇌물 공여죄인데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이 사건 지켜보시고 이슈 피플에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김만배 게이트라고 할 정도로 여야 법조계 언론 할 것 없이 다 퍼져 있습니다. 작은 흐름 추적하는 검찰이 언론계 법조계를 한 이제 로비 의혹 이 부분 좀 더 들여다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이익 추적 과정에서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이익 추적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계 로비 의혹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 네. 한겨레 신문 등 이제 언론사 간부급 기자 3명에게 많게는 9억 원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이제 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한겨레 편집국장 또 대표이사의 사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거래된 돈의 정확한 성격은 물론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규명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김 씨가 불리한 기사를 막는 등 여론전에 대비하기 위한 제공한 금품이라면 배임 수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전직 언론인들 또 같이 활동했던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이에요. 몇 년 전이니까요. 전부 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카드를 걸어두고 거기서 공짜밥을 먹은 것까지는 안 걸겠지만 돈이 오간 정황은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을 지낸 A씨가 연봉 1억 2천만 원의 고문 계약을 맺고 4개월 동안 급여 3,5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네. 경제지 선임기자 출신 B씨 또 민영뉴스통신사 부국장이었던 C씨는 각각 급여로 9천만 원과 2,4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일간지 기자 출신 전직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D씨는 별다른 활동 내역 없이 모두 1억 5,600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뭐 기자들과 골프 치고 금품을 줬다는 네. 남욱 변호사의 진술도 있는 만큼 언론계 로비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자협회가 어제 성명서를 냈는데요. 기자들이 연루된 이번 사태에 깊이 반성한다면서 기자협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정말 참 돈이 돈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요. 박영수 또 특검 그 당시 또 특검 출신이죠. 박영수 특검. 그다음에 검찰 또 판사들도 다 연루돼 있잖아요. 지금 많이 보도가 됐는데 검찰이 정말 공평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진실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언론인들의 비리 의혹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태우 씨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앵커,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재판에 넘긴 바 있죠.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골프채, 수산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고 뭐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가 네.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김만배 게이트에서 걸린 분들은 글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언론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앞서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뭐 현직 판사도 있어요. 네, 김 씨가 이제 판사를 상대로 유흥업소 술값을 여러 차례 대신 내준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자주 모이던 한 유흥업소 직원에게서 김만배 씨가 2017년 전후로 당시 부장판사였던 변호사를 데려와서 술값을 내주거나 사후정산을 해주기 또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해당 변호사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고요. 네. 문제의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부장판사는 술자리 중간에 연락을 받고 30분가량 머문 게 다다. 술값을 누가 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해명했다고 합니다. 네. 자,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길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아랍에미레이트를 국빈 방문하네요.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오늘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또 스위스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첫 해외 순방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 초청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 방문하는 건데 우리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하는 게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게 원전 수출 얘기도 있고요. 물론 국방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만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네, 한국 원전의 첫 해외 수출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12년 한국형 원전은 현재 3호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앞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라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던 아랍에미리트와 에너지 원전 협력을 다시 정상화하고 업그레이드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네, 관련 경제단체나 중소기업들도 함께 가죠. 네, 최상목 경제수석에 따르면 국내 대중소기업 100여 곳으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스마트팜 등 협력 유망 분야 기업들도 다양하게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스위스는 그 유명한 다보스 포럼을 위해서 가는 거네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 경제 방향이나 정책 방향들이 결정되기도 하고 알려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또 우리 기업인들도 만날 것 같고요. 네, 윤 대통령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에서 주요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을 만나서 세일즈 외교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특히 18일엔 국내 간판 기업 또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을 비롯해서요. 또 인텔, IBM, 퀄컴 등 해외 CEO들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에 나서는데 공급망 강화, 청정 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 등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에서 부위원장직을 4일 표명했습니다. 이게 장관급 임명직 자리인데요. 네, 나 전 의원이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난해 10월 부위원장직에 임명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지금 논란이 됐고 일을 못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거는 내려놓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다라면서 본인이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하는 거냐 취재진이 묻자 조금 더 보셔야 할 것 같다. 어제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자와 유선 전화로 내가 2번 정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과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어제 잠깐 아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 이렇게 표현했나요? 네, 어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으로부터 사의 표명을 전해 들은 바 없다라고 했고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 전 의원에게 사의 표명을 들은 바 없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동아일보에서는 불출마는 없다라는 말도 했다. 출마한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출마 표시 아니냐 그렇죠. 보는 분들이 이미 많은데요. 나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친윤 진영이 불출마를 종용하는 것에 대한 반박의 의미로 보인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 여당 당권 경쟁은 크게 나 전 의원,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3파전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미 출마를 선언한 또 강신업 변호사 또 황교안 전 대표 많은 분들이 있고 장 외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할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당내 지지율 그러니까 당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입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본인들의 입장이 또 달라지니까요. 네, 먼저 김기현 의원 측에선 상당히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나 전 의원이 출마를 해서 3파전이 되면 친윤 진영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네. 김 의원 측에서는 아무래도 나 전 의원이 4선 출신으로 당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영남 50대 이상 등에서 표를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는 다 같이 경쟁하면 좋겠다. 나 전 의원 출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안 의원 측은 3파전 양상이 될 경우에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안 의원이 결선 투표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전 의원을 또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점에서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입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라봐야 될 시기인데요. 구체적인 표현이야 어차피 출마 선언을 통해 나오겠지만 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오늘 오전에는 동작구 당협 신년 인사회에 갔습니다. 당원들을 만나러 간 거죠. 네,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을 현재 나 전 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동작구청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아직 출마 불출마는 고심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한편 당권 주자들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 등은 같은 시간에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 전 의원 출마 여부에 당권 주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이뤄지고요. 현재까지 총 선거인단 84만 명이다. 선관위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2월 2일부터 3일간입니다. 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고요. 선거인당은 없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영 아나운서였는데요.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마지막에 좀 웃자고 말실수로 제가 꼬투리를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퀴즈 형태로 저희 청취율 참여 동료 멘트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뜨거운 프로그램 이슈앤피플이 시작하는 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객관식으로 내드립니다. 1번 12시, 2번 1시 20분, 3번 1시 정각, 4번 새벽 1시. 힌트는 이우영 아나운서가 드립니다. 네.
점심 드시고 이제 막 근무하실 때 들으시면 됩니다. 예, 점심 드시고 딱 근무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들으면 네. 된다. 이렇게 쉬운 힌트인지 어려운 힌트인지 모르겠습니다. 1번 12시, 2번 1시 20분, 3번 1시 정각, 4번 새벽 1시. 예. 여러분 당연히 답을 알고 계시겠죠. 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청취율 조사 참여 잘해주신다는 의미로 고맙다는 의미로 저희가 여러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